자, 오늘은 뒤로 가서, 지난번에 피동사, 시간 표현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뒤로 가서 교재 133쪽 보겠습니다. 뒤로 가서 교재 133쪽 보겠습니다. 오늘은 높임이랑 부정까지 한 다음에 의문도 들어갈 거야. 높임 부정까지 한 다음에 의문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임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고3 기준으로 높임은 수능이 안 나와. 대신에 얘는 고전 문법에서 나와. 현대 문법에서 높임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알겠지? 근데 대체로 고전 문법이 시험에 나올 때는 현대 문법이랑 다른 걸 많이 물어보는데 이 높임법이 현대 높임이랑 고대 높임이 많이 달라. 그리고 이제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자체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고대 문법과 차이점을 많이 문제를 내기 때문에 개념은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고3을 위해서 잊어버리지 마. 문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형태소야. 형태소. 가장 응답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건데 암기 문장, 안는 문장. 이 제일 중요해. 거기가 최다 출제. 알겠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기본 개념만 알아도 풀 수 있어. 왜 수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풀 때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면 다 풀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중1도 고3 수능 문제를 풀어도 빵점 안 나와. 그게 국어야. 하지만 아무리 공부해도 또한 100점도 쉽게 나오지 않는 게. 알겠지? 또한 국어죠. 어제 서울대 정시 발표났는데 고양이하고 한 명 서울대에 붙었다고 연락 왔더라. 합격증을 딱 보낸 거야. 대박. 그래서 개인정보 막 노출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무한테나 보내면 안 돼. 합격증에 개인정보 몇 년생 다 있는 거 막 보낸 거 보내가지고 너 빨리 지우라고 얘기했거든. 교무실 갔다 와야 돼. 네, 좋겠더라. 근데 보통 고양이하고는 수시를 많이 가는데 걔는 일찌감치 내신 포기하고 얘가 정시에 올인해가지고 올해 국어 압도적인 1등급에 사탐 100점 다 맞고 사탐 다 맞고 근데 올해 영어가 고양이 근데 89점으로 2등급 나와가지고 영어만 2등급이 올 1등급이었어. 영어 하나. 근데 올해는 뭐 영어는 원래 변별력이 적기 때문에 서울대는 아마 영어가 1, 2등급의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 문안이 들어갔죠. 창현이 원래 감기를 못 얻는 이거 의견이? 자,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애들이 이제 합격하고 정시 위주로 합격하고 애들 추가 합격까지 막 돌고 있는데 우리 고3 내년 이맘때 설날에 친척들한테 잘 보이려면 자, 교재 133쪽 보겠습니다. 교재 133쪽 보겠습니다. 자, 먼저 높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 높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할게. 알겠죠? 높임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번 주체 높임. 오, 야, 너 공부했어? 대여용지. 응? 대여용. 아, 대여용이야? 자, 보겠습니다. 어쩐지 뭐 필기가 돼서 깜짝 놀라. 네가 그럴 인간이 아닌데. 찬영, 너 지금 아프니까 영상 보고 있느라 카메라빨 안 받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해보겠습니다. 먼저 주체 높임이란 뭐냐 읽어볼게.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 블랭크 써, 곧 주체. 주체에 대해서 높임의 태도를 드러내주는 말로 대체로 선어말 어미, 의식, 선어말 어미, 의식, 그 다음에 동호야 지금 133쪽 하고 있어. 133쪽. 자, 3학년만 대답해. 너 영상에서 얘기했지? 얘들아 봐. 3학년. 이렇게 양쪽으로 하이폰 붙어있는 거 뭐라 그랬어? 윤수. 선어말 어미.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의존 형태소라는 걸 보여줘. 어말어미는 앞에만 붙어있어. 왜냐면 문장이 끝나기 때문에. 근데 선어말 어미는 어가 뒤에 선어말 어미가 붙고 또 어말 어미가 붙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이픈이 있어.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니 얘들아? 앞단어가 자음으로 끝나면 얘를 넣어주는 거고 앞단어가 모음으로 끝나면 얘를 안 넣어주는 거라서 뜻은 없고 형태소로 인정하진 않아. 발음의 편의 때문에 그냥 무의미하게 들어가는 거야. 그럴 때 그냥 가로를 쳐주자.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러므로 얘들아 주체 존대 선어말 어미는 죄송합니다. 주체 존대는 대체로 선어말 어미 시를 넣어서 주체를 높여주는 거야. 고3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중세국어랑 똑같아요. 중세국어도 시를 사용해서 주체 높임을 했습니다. 또는 밑으로 내려가서 주다 대신에 대시다 또는 먹다 대신에 잡수시다처럼 블랭크 써 높임동사, 특별한 높임동사들, 특수 높임동사들을 이용해서 주체를 높이기도 합니다. 이해됐죠?
이때 자 가로 1번 직접 높임은 뭐냐? 직접 높임은 화자가 주어를 직접 높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임경의 문법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이 책에 있는 이론은 뭐 전국에는 문법책이 다 있죠. 다 있어. 근데 선생님이 이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문법은 애들이 실수가 되게 많거든. 언매 선택한 애들이 화작 선택한 애들보다 1등 컷이 4점이 낮아. 그 이유는 화작보다 애들이 언매에서 두 문제를 더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언매만 다 맞으면 무조건 한 등급이 올라. 왜냐면 다른 애들이 언매에서 계속 틀리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딱 틀리는 포인트가 있어. 그걸 내가 여러 번 강조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였니? 얘들아 봐. 품사랑 문장 성분 구분하는 거였어. 두 번째가 뭐였어? 어근과 어간 구분하는 거. 이해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내가 문장론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우리 임경미 제자들은 문장 성분 찾으라고 뭐부터 찾아? 서술어부터 찾을 거야. 서술어. 그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먹어가는 우리야. 보통 애들은 주어 찾고 서술어 찾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문장 성분은 누가 결정해? 서술어가 결정해. 서술어를 뭘 쓰냐에 따라서 주어만 있어도 되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서술어는 생략되지 않지만 주어는 자주 생략돼. 그래서 생략된 것부터 찾으려고 하니까 오류가 나니까 항상 서술어 찾고 주어를 찾는 거야. 이해됐지? 그럼 어때? 나 봐봐. 지금도 이제 똑같이 해보는 거야. 자, 예문다. 교장 선생님께서 있으시다 그랬어. 있으시다. 서술어 먼저 찾아. 이 문장의 서술어 뭐지? 있으시다죠. 이때 서술어 있으시다는 뭘 높여? 교장 선생님을 높이죠. 이렇게 서술어가 주어를 직접 높일 때는 어때? 있으시다의 시를 쓰는 건데 자 시는 오른쪽에 해 세모야 세모 시를 쓰는데 세모의 동그라미죠. 되도록이면 얘들아 밑에 있다라는 동사를 높임 동사 계시다로 바꿔주는 게 좋아. 계시다 오해 계시다 오 그러니까 시를 쓰는데 틀린 건 아닌데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있다 같은 경우에는 계시다라는 높임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 이럴 때는 되도록 높임 동사를 쓰는 게 좋아. 근데 높임 동사가 없을 때는 당연히 뭐를 써야 돼? 시를 써야 되죠. 그래서 시를 쓰는 게 틀린 건 아니지만 높임 동사가 있을 때는 높임 동사를 이용해서 주어를 높여주면 돼. 이렇게 서술어가 주어를 직접 높일 때 시를 쓰거나 높임 동사를 하면 되는데 밑으로 내려서 간접 높임 보겠습니다. 간접 높임. 서술어가 높여야 될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 주체를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데 먼저 예문을 봐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있으시겠습니다라고 해보자. 얘들아 있으시겠습니다라는 서술어가 높이고 있는 건 이 문장의 주어 뭐야? 말씀이야. 말씀을 높이고 있어.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문장 성분은 관용어지. 관용어야. 그러므로 있으시겠습니다에 사용된 이 시는 이 문장의 주어 말씀을 높이지만 이 문장을 말한 화자가 진짜 높이고 싶은 건 사실 말씀이 아니라 교장 선생님이죠. 이렇게 서술어가 주어를 높이지만 실질적으로 주어가 아닌 다른 문장 성분을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고 간접 높임은 있으시겠습니다. 동그라미 쳐 오 계시겠습니다. 동그라미 쳐 x 간접 높임은 시를 사용하는 높임을 허용하지만 높임 동사를 사용하는 높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다시 정리해볼게요. 자, 이분을 그다음에 서술어가 주어를 높이는 건 무슨 높임? 주체 높임. 이분을 자꾸 해. 너 벌써 좋은 거 아니지? 주체 높임이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서술어가 주어를 직접 높일 때는 서술어에 뭐를 넣어주거나 시 아니면 서술어를 뭘로 바꿔줘? 높임 동사. 이해할 수 있겠지? 근데 서술어가 주어를 높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높이는 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고 간접 높임은 뭐만 이용해서 높일 수 있어? 시만 이용해서 높일 수 있어. 당연히 아니라 시험에는 직접 높임이 나올까 간접 높임이 나올까? 간접 높임만 시험에 나오겠지. 하지만 수능에 안 나와. 이건 너무 수능에 나오기는 쉬워. 이해됐죠? 자, 밑에 내려가서 문제 풀어봐. 할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십니다. 이거 올까 X일까? 이 문장의 서술어 밝으십니다는 뭘 높이고 있니? 주어 귀를 높이지만 실제로 높이고 싶은 건 할머니죠? 간접 높임의 시를 사용했으니까 오, 당연히 맞는 높임이죠. 이해할 수 있겠지? 어렵지 않네요. 자, 이 중에서
2학년이 지금 3학년 반에서 수업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 2학년이 3학년 반에서 듣고 있는 사람. 2학년이 3학년 반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다가 문법까지 들으면 엄청난 그 공부를 하는 건데, 매년 보면 2학년 애들 중에 이렇게 3학년 반에서 수업 듣는 애들 중에 상위권 애들이 많아. 그 아까 어제 연락 온 애들 미주라는 애들, 고향 미주인데, 걔도 2학년 때부터 3학년 반 가서 막 수능 수업 듣고 그렇게 어차피 정시를 일찍부터 바꿔가지고, 알겠지? 그래서 어때, 지연을 해보니까? 빡세지? 조금 일찍 하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치? 봐봐, 유주야, 너도 빨리 정신 차렸으면 좋은데 지금이라 정신 차리면 되죠. 알겠지? 그 다음에 선생님 봐봐. 그 선생님은 불교 신자인데 불교에는 기적이 없어. 모든 걸 인과일로 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된 건 모두 내 탓이야. 우리는 가끔 부모를 탓하지만 부모를 탓하면 마음은 편해. 엄마 때문에 그랬다. 근데 우리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었거든. 아무리 엄마가 그래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어. 얘들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우리가 개지를 떨면 엄마 아빠도 우리 아무것도 못해야. 우리 친척 조카는 중학교 때 영재였거든. 근데 영재고를 떨어지고 아빠가 LG 다녀가지고 고등학교 때 군사로 이사를 갔어. 저기 어디더라? 저기 군사. 근데 애가 거기에 반감을 가는 거야. 내가 영재고도 떨어졌는데 지방에서 학교 다니는 거 반기를 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맨날 게임하는 걸 알려줬는데 거의 게임 중독이 된 거야.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식칼을 가져가지고 자살 죽어버리고 자살한 거야. 뭐 대고 날려서 엄마 아빠가 기절해가지고 다시는 나한테 공부를 안 했거든. 그랬어 걔가. 그러다 이제 고3 때 정신 차리고 막 공부를 시작했는데 그래도 중학교 때 했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영재고 준비해서 안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수학을 막 하다 보면 영어가 떨어지고 영어를 막 하다 보면 국어가 떨어지고 국어를 막 하다 보니까 수능이야. 그리고 결국 재수해서 성균관대를 갔어. 성균관대 공대. 나쁘진 않지. 그러니까 2년 공부해서 성균관대 공대를 갔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기본이 있으니까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보면 그 서울대는 진짜 머리도 좋고 노력도 진짜 많이 해야 돼. 진짜. 두 가지가 다 돼야 돼. 근데 내가 볼 때 연고대는 둘 중에 하나만 돼도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거나 정말 머리가 좋거나 그럼 연고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안 되고 2년은 빡세게 하면 연고대 정도? 2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비 고인의 시간이 있는 거고 예비 고3은 여유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빡세게. 근데 내가 볼 때 대충 통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 통계적으로. 물론 막 영재고하고 이런 애들은 초등학교 때 미적을 하는 애들도 있어. 초등학교 때 미적을 해. 영재고는 원래 그래야 돼. 그래야 되구나. 그 다음에 영재고 들어갈 때는 수학이 아니라 수리를 보거든. 수리가 뭐냐면 수학적 추리. 수학 문제가 다 말로 되어 있어. 공식이 아니라. 그리고 말로 되어 있는 걸 이해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예를 들어 영재고 문제 중에 이런 게 나와. 버스 안에 골프공이 몇 개가 들어갈까? 이런 게 영재고 문제야. 그럼 이제 그 문제를 풀면 골프공의 지름을 알고 있어야 되고 버스의 지름, 버스의 그 가로, 세로 이거 직경을 알면 알 수 있잖아. 골프공의 지름이랑.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학만 잘한다고 영재고로 가는 게 아니라 수학에다가 문해력이 있어야 영재고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영재고 가는 애들 진짜 특별한 애들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 정도까지는 안 되잖아. 그러면 선생님 봐봐. 그럼 영재고를 가다가 떨어지면 자사고 가면 되거든? 사실 영재고 가서 의대 가는 건 낭비라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영재고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준 고등학교가 아니니까 애만 피곤해. 그럼 이제 자사고는 이과 특화된 학교들이 많으니까 의대 가는 거 되게 쉽거든. 그럼 이제 일반고 왔을 때 제일 큰 장점은 밑에 깔아준 애들이 많다는 거야.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많아서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쉽다는 거죠. 근데 내가 보면 일반고도 전교 20등 하는 걔네들 굉장히 잘해 다. 굉장히 열심히. 걔네들은 자사고 갔어도 잘할 애들이야. 원래. 그러니까 이제 무한한 경쟁을 뚫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봐야 되나 대학만 들어가면 끝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문법은 얘들아 우리가 엄매를 선택해서 넘어야 될 아주 작은 산에 불과해. 근데 문법은 공부해보면 되게 쉬운 게 문학보다 쉽다? 그냥 문법은 나온 게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빡세게 몇 번만 하면 그래서 내가 고3 애들이 겨울밖에 문법만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게 문법은 단기간에 돼. 그래서 특강을 따로 뽑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2학년 애들은 이번에 3학년 반에서 듣는 애들 문제까지 다 푼다면 베스트. 거의 이제 고3 수준까지 가는 거고 3학년 이번에 꼭 완성을 해야 돼. 이 문법으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술렁술렁 넘어가는 거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적은 거야.
그 다음에 굉장히 자세히 하는 것들을 막 내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들을 출제하면서 매우 높은 거니까 꼭 기억해둬야 돼. 알겠지? 오케이. 자, 134쪽 가로 2번 상대 높이 보겠습니다. 은진아, 너 옆에 있는 지연이한테 빵 먹으라고 얘기해봐, 한번. 지연아, 빵? 얘기해봐. 지연아, 빵? 빵. 얘기해봐, 빵. 그 다음에 이어봐. 소스로 빵. 먹을래? 먹어라? 또 그냥 던지면 알아서 다 먹겠죠. 알겠지? 너 이번에 나한테 빵 먹으라고 얘기해봐.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빵, 드시, 옵소소. 그럼 얘들아 봐봐. 상대 높임이란 뭐냐? 그 화자가 써 청자. 화자가 청자에 대해서 높임이나 낮춤을 드러내주는데 대체로 써 종결어비로 실현됩니다. 종결어비로. 이해됐죠? 종결어비로 실현됩니다. 자, 그 종결어비는 크게 6가지가 있는데 이건 안 써도 돼. 먼저 격식체라는 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는 거고 비격식체는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내신 때는 얘를 외워야 돼. 이 표를. 내신 문법에서는. 근데 수능 문법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 나오지 않아. 하지만 내신 때는 외워야 돼. 알겠죠? 가장 높임이 뭔데? 하십시오체. 그 다음에 약간 높임이 뭔데? 하오체. 약간 낮춤이 뭔데? 하계체. 알겠지? 그러니까 하계체.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이 못하는 게 또 하계체잖아. 해본 적이 없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보통 하계체는 누가 하는 거니? 왜? 장모가 사위한테 아무리 사위가 어려도 뭐라 사위 밥 먹으라고. 이건 아니지. 자, 뭐라 그래요? 자네 밥 먹? 개. 뭐 이런 게 하계체. 또는 이제 우리 예비고일이 올라오잖아. 우리 고3, 예비고3이 예비고일 후배들한테 뭐라 그래? 후배들아 공부 열심히 하게. 안 그러면 나처럼 되네. 알겠지? 얘들아? 나처럼 되네. 슬픈 얘기. 그때 쓰는 게 하계체 약간 낮춤. 그 다음에 헤라체 가장 낮춤인데 헤라체 밑에서 용언의 기본형은 다 헤라체야. 먹다 자라. 용언의 기본형은 다 헤라체야.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 알겠죠? 그냥 기본형이 헤라체라는 거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쓰는 게 헤어체인데 이게 되게 웃긴다. 봐봐. 헤어체 평소요. 헤어체는요. 헤어체 평소요. 다 똑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뭐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퀴즈 이거 맞추면 맞춤사기로 오늘 초콜릿 한 봉지. 윤수, 너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받아갈 수 없잖아. 나한테 한 봉지 받아봐. 자, 내가 물어볼게. 헤어체 할 때 이 요가 뭔 줄 알아? 이 요? 헤어체 할 때 이 요가 뭘까요? 답은 51쪽으로 가봐. 51쪽 그 관계원 조사 맨 마지막이지. 예문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은요 학교에서 재밌는 노래를 배웠어요 할 때 요이지. 요 이때 한번 요를 빼봐. 오늘은 학교에서 재밌는 노래를 배웠어 라고 해도 되는데 요를 붙이니까 어때? 이 문장이 높임의 뜻을 가지게 되죠. 그 다음에 배웠어 요의 요를 보면 얘들아 배웠어는 동사잖아. 용언이야. 자, 해봐. 자, 그 다음에 배웠어. 어디까지가 어간이야? 배우까지가 어간이지. 배우까지가 어간이야.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성어말어미 어세, 종결어미 어가 붙어있어. 그럼 얘들은 봐봐. 이때 요는 조사인데 지금 원래 조사는 체험 뒤에 붙어야 되잖아. 근데 이 경우에는 어때? 어말어미 뒤에 붙어있어. 그래서 격조사는 대체로 체험 뒤에만 붙지만 보조사는 용언 뒤에도 붙을 수 있어. 이런 보조사들은 얘들아 강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어도 말이 돼. 없어도. 그런 걸 다시 돌아와. 134쪽으로 다시 돌아와. 134쪽 해요체의 요 세 번째로 해요체의 요 세 번째로. 자, 해요체에서 이 요는 뭐냐? 얘는 뭐야? 높임의 보조사야. 높임의 보조사. 해요체의 요 높임의 보조사. 높임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높임의 의미를 가진 보조사.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아 높임의 의미를 가질 때 보조사 요를 붙여서 문장을 높이는 거죠. 됐죠? 오케이. 밑으로 내려가서 개취 높임 별표처. 개취 높임이 나오진 않는데 이게 중세 구간에 아주 많이 나와.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취란 뭐냐? 화자가 문장에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걸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데 주다 대신에 들이다, 대리다 대신에 모시다처럼 블랭크서 특수한 동사를 사용해서 객체 높임을 합니다. 예문을 볼게.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이 문장의 서술어 들였다 했지. 들였다의 주어는 나는이죠. 근데 이 서술어 들였다는 이 문장의 주어 나는을 높이는 게 아니라 바로 뭐니? 선생님께 밑에 써봐. 문장 성분이 뭐지? 부사어. 그치 얘들아? 부사어. 나는이라는 주어가 선생님께 책을 주는 게 아니라 들이다로 바꿈으로써 이 문장의 부사어를 높여. 이런 걸 객체 높임이라고 하고요. 자, 영수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그 다음에 자, 모시고의 주체는 나지나. 근데 이 모시다는 아버지. 밑에서 목적어를 높여. 목적어. 이렇게 자,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걸 우리는 객체 높임이라고 하고 특수 높임 동사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근데 진짜 수능에 나왔던 거 밑으로 내려가서 자, 높은 사람한테 뭐라 그래? 밥 대신에 진지. 요즘 이런 말 쓰는 사람 있니? 아빠 진지 드세요. 이런 거 하는 사람 좀 들어봐. 보통 아빠 밥 먹어 이러지 거네. 아빠 밥 먹어. 엄마 이거 먹어 이러지. 엄마 떡 먹어. 준용이 너 엄마 아빠한테 존댓말 써?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딱 한 번 상을 받아가서 효행상. 학교에서 성적상 모두 효행상. 우리 아들은 존댓말 쓰거든. 친구들이 추천했대. 부모님 나하고 전화할 때 존댓말 쓰는 거 보고 추천을 했다는 거야. 부모님한테 존댓말 쓰는 사람 좀 들어봐. 존댓말 쓰는 사람. 반말 쓰는 사람 좀 들어봐. 반말 쓰는 사람.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반말 했는데 우리 아들은 존댓말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진지, 생신, 성악 이런 것들이 모두 높임말이야.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거 이중적인 문제까지 다 나와. 여기 칠판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안 써도 돼. 먼저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 봐봐. 자, 지금부터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교장의 말을 높인 거야. 높인 거. 그 다음에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무도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걸 본인만 몰라. 그러니까 가끔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아무도 듣지 않는데. 그치? 여기 봐. 그럼 이거 어때? 저 교장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때 말씀은 말을 높인 게 아니라 내 말을 낮춰서 상대방을 높이는 거야. 그러므로 얘들아, 말씀이라는 단어는 문장에 따라 높임으로도 쓰이고 자, 겸양이라는 말은 나를 낮추는 거야. 나를 낮추니까 상대방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어? 자, 말씀 옆에 써놔. 높임도 되고 겸양도 돼. 높임도 되고 겸양도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윤수야. 아빠가 엄마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셔? 엄마 부르면 혼치. 그래? 대화가 없으셔? 그런 것까지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자, 은진아, 아빠가 엄마 뭐라고 부르셔? 아, 엄마? 은진이 엄마? 진이 엄마? 지연아, 아빠가 엄마 뭐라고 부르셔? 이름 부르셔. 누구야? 우리 남편은 나 부를 때 맨날 허니, 달리, 미미 뭐 이렇게 부르거든? 이쁜이 뭐 이렇게 부르거든? 자, 그럼 아빠가 엄마를 당신이라고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당신이 해. 이렇게 부르는 사람 손 들어봐. 당신. 여보 당신. 자, 내가 이제 지나가다가 이렇게 쳤어. 근데 그래. 당신이 뭔데 나 물어봐. 당신이 뭔데. 이때 당신은 2인칭으로 높임의 의미가 없어. 근데 이건 어때? 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는 살아생전에 당신께서 직접 정원을 가꾸셨다. 3인칭의 당신은 높임의 뜻이 있어. 그래서 이 당신도 요게 수능에 나왔어. 요게. 그래서 내신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이 당신은 2인칭으로 쓰일 때는 높임의 뜻이 없지만 여기 존재하지 않는 제3의 인물을 가리킬 때는 높임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2인칭, 3인칭 서로 달라. 요게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어. 옆에 필기. 당신의 의미 필기. 얘는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겠습니다. 그닥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를 안 풀겠습니다. 자, 이제 높임 끝났고요. 뒤로 가서 140쪽 너무나 쉬운 거. 당연히 수능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 자,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내가 물어볼게. 여러분은 못생겼어? 안 생겼어? 너희는 공부를 안 하는 인간이야? 못하는 인간이야? 못해서 안 해? 안 해서 못해? 자, 해보자. 안부정문은 뭐니 했나? 안부정문은 don't지, don't. 블랙크 써 의지부정이고
밑으로 내려가 못 부정문은 can't지 can't. 블랭크 능력 부정이야. 능력 부정. 당연히 뭐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죠. 알겠지? 그냥 개념만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이해됐죠? 문장론 끝. 이제 앞으로 넘어가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4쪽. 먼저 1교시에 의문론하고 2교시에 의문의 변도 아마 사이 소리 빼고 거의 다 나갈 거야. 사이 소리만 남겨두고 오늘 의문론 전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4쪽 보겠습니다. 4쪽 조금 이따 필기해. 4쪽 조금 이따 필기해. 먼저 의문이 뭐냐? 내가 물어볼 테니까 그 다음에 이거 현대시 할 때 배웠는데 얘들아, 음절이 뭐지? 음절. 배웠잖아. 지원아, 좀 졸고 있지? 눈물을 왜 흘려? 음절이 슬픈 거야? 너 지금 눈물 흘렸어. 이것이 진짜. 짠! 자, 네오카드 감시하고 들어왔지. 자, 족발 먹자. 족발 먹을 시간이야. 자, 족발 먹을 시간입니다. 자, 먹자. 지원이 두 개 주세요. 제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못 보기 슬픈가 봐. 의문이 슬픈가 봐. 음절이 슬픈 거였어. 자, 정신 차려주시고요. 자, 그 앞에 음절이 뭘까? 배운 적 있는데, 글자 한 개. 글자 한 개가 음절이야. 자, 봐봐. 뜻을 가진 최소 단위는 뭐니? 형태소. 벌써 까먹은 거야? 뜻을 가진 최소 단위 형태소. 글자 한 개는 뭐야? 음절. 음절은 뜻하고 상관없어. 그냥 글자 한 개가 음절이야. 그럼 임경민은 몇 음절이야? 임경민은 3음절을 배워있죠. 이해지겠지? 그 음절은, 여기 봐봐. 음절을 이루는 요소를 뭐라 그래? 음운이라고 할 거야. 음운. 알겠지? 얘들아? 음운 중에는, 여기 봐. 음운 중에는, 이건 안 써도 돼. 분절 음운이 있고, 비분절 음운이 있는데, 당연히 수동이 안 나와. 자, 분절이라고 하는 건 뭐니, 얘들아? 음절에서 분리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음절에서 분리할 수 있다. 그럼 해봐. 이름절이지. 얘는 뭐와 뭐로 분리돼? 기역과 아로 분리되잖아. 그치 얘들아? 이 분절음에는 뭐가 있어? 자음과 모음이 있고 자, 그 앞에 깜깜한 밤이 긴 소리일까? 아니면 먹는 밤이 긴 소리일까? 어떤 게 긴 소리일까? 먹는 밤? 내리는 눈이 긴 소리일까? 사람 눈이 긴 소리일까? 일단 이거 알아도 좋은 게 무조건 긴 소리야. 대체로 보면. 알겠지? 그러니까 먹는 게 긴 소리고 그 다음에 내리는 눈. 이건 좀 좋은 건 아니거든. 내리는 눈이 긴 소리인데 중요한 건 얘가 음절은 자음과 모음으로도 이루어져 있지만 소리의 길이로도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비분절 음운에는 여기 봐. 우리나라 말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는데 영어에는 액센트가 있고 중국어에는 성조가 있죠. 모든 언어에는 비분절 음운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소리의 길이를 비분절 음운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러면 얘를 음운이라고 부른다는 건 얘도 자음, 모음과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어. 왜냐하면 우리가 얘랑 다르게 인식하지. 그건 어때? 난 서로 다른 음운을 썼기 때문이잖아. 마찬가지로 얘랑 얘도 다르게 인식해. 즉 소리의 길이도 음절을 구분해주는 요소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소리의 길이도 자음, 모음과 똑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얘를 비분절 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절이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음절에서 분리할 수가 없는 거야. 표기가 안 되니까. 얘는 표기가 되니까 분절 음. 얘는 표기할 수 없으니까 비분절 음. 자기 제1외국어 중국어에 좀 들어봐. 제1외국어 중국어. 손 들어봐. 선생님 중국어 좀 하잖아. 我是 한국어로. 我漂亮. 나 한국이 예쁜이라는 뜻이야. 나 러시아어도 해. 스파시바. 알겠지? 스파시바. 그 다음에 중국어로 그 정치먹으냐가 뭐지? 시파로마. 그치? 얘들아, 나 한국어 너무 많아. 전 세계 욕을 다 배웠어. 전 세계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캐나다를 1년 어학연수를 보냈는데 가자마자 그가 남자애가 와서 얘기해. 야, 한국어 욕 다 해봐. 그래서 막 했대요. 그때 영어 욕가 갈리는데 남자애들 만나자마자 일단 욕부터 서로 교환하고 막. 알겠죠? 단순한 것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모든 언어에는 비분절 음운이 있어. 그 중에 한국말은 소리의 길이라는 비분절 음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이제 음운이 뭔지 배웠죠? 음운에는 자음, 옴. 우리나라 비문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맞춰. 음운의 개수 맞춰봐. 여기 음운의 개수 몇 개? 한 개. 여기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한 개. 첫소리 동그라미는 음운 치는 거 아니야? 알지? 여기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 받침의 동그라미는 음운의 개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두 개. 쌍받침. 그러니까 된소리는 음운 하나로 보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여기는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세 개. 자, 잘못했구나. 6번이죠? 여기는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네 개죠. 네 개. 그래서, 자, 된소리는 음운 하나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겹받침은 음운 두 개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고,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과 여기서 일어나는 음운의 변동은 달라. 얘는 교체가 일어난 거고, 얘는 탈락이 일어난 거야. 서로 다르다고 하는 이유는 음운의 개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쪽 브레이크. 4쪽 브레이크. 먼저 음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음운은 단어의 브레이크성, 뜻을 구분해주는,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자,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최소 단위가 형태소라면 단어의 뜻을 구분해주는 말소리, 소리의 최소 단위가 음운이야. 이해되지? 소리의 단위. 음운의 종류에는 분절과 비분절이 있는데, 분절은 음절이나 단어 같은 더 큰 단위로부터 쪼개져서 분리할 수 있는 음운이고, 국어에는 브레이크성, 자음, 모음이 있다. 자음, 모음을 분절 음운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브레이크성 음소라고 해. 음소. 분절 음운을 가리키는 말이야. 분절 음운을 다른 말로 음소라고 하죠. 음소. 비분절 음운은 뭐냐? 더 큰 단위로부터 쪼개지지 않아. 왜 쪼개지지 않아? 표기가 안 되니까 쪼갤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분절 음운에 얹혀서 발음되는 것으로서 현대 국어에는 브레이크성 소리의 길이가 있죠. 소리의 길이. 자, 우리 고3애를 대답해. 중세국어는 성조가 있었지. 중세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성조가 있었고, 현대국어의 비분절 음운에는 소리의 길이가 있는 거야. 아까 말했죠. 고대 문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근데 현대 문법이랑 다른 것만 많이 출제가 되어 있어. 이해됐지? 얘를 다른 말로써 블레크 운소. 분절 음운이 음소라면 얘는 운소라고 해. 운소. 또 다른 이름이야. 비분절 음운의 또 다른 이름.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거 수능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 외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암기식 문제는 수능에 출제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얘들아 봐봐. 자, 우리는 자,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을 배웠는데, 그러면 다시 분절 음운을 자음과 모음으로 나눴잖아. 도대체 자음과 모음을 나누는 기준 도대체 뭘까? 자, 먼저 왼손을 여기 톡 튀어나오는데 찾아라. 목 톡 튀어나오는데 찾아봐. 찾았어 너? 찾으면 안 돼. 이거 남자가 튀어나온 거야. 알겠지? 네가 왜 찾아? 윤수 너 있어? 네가 없어. 큰일 나. 너 여자야. 이 얼굴에 여자면 큰일 나지. 시집 못 가. 알겠지? 여기 찾아봐. 찾아. 없어. 너 찾지 마. 없다는 게 계속 찾아. 그냥. 어쨌든 여기다 손을 대고 발음해보자. 아예이노 해봐. 할 때까지 옆반에서 하고 옆반에서 빨리 해봐. 나 할 때까지 안 할 거야. 자, 아예요 해봐. 뭐니? 아예이오. 자, 봐봐. 발음할 때 여기 손 대고 해. 울리죠. 이번에는 입술 붙이지 말고 아예요 해봐. 입술 붙이지 말고. 원래 아예요는 입술이 붙지 않아요. 붙이지 말고 하니까 막 입술이 힘들어. 아예이 하고 이러는데, 자, 얘들아. 아예이오. 모음을 발음할 때 입을 다물지 않기 때문에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가 쭉 목청 울리면서 나와서 모든 모음은 다 울림소리야. 모든 모음은. 그 울림소리라는 게 뭐냐면 목청 울린다고. 여기 울린다고. 이해됐어? 근데 자, 이번에는 입술 붙이지 말고 미음 발음해봐. 입술 붙이지 말고 미음 발음하랬잖아. 그치? 미음이라고 그러는 거? 장애인 같아. 자, 국어 장애인. 자, 미음 발음해봐. 이응 발음에서 이응 발음한 거야. 이응은 울림소리거든. 울림소리라서 입술 붙이지 않고 발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자음은 폐에서부터 나오는 공기가 어딘가에서 막혔다 터져. 미음은 어디서 막히는 거야? 입술에서.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입술 붙이지 말라니까 뭐라고 하잖아. 미음 이러는데 손가락에 치고 쳐서 도로를 쓰니. 그럼 이번에는 혀를 이빨에 대지
말고 디귿 발음하다. 혀 이빨에 대지 말고 디귿. 디귿 발음하는 왜 리을을 발음해? 자, 이렇게 먼저 그 사쪽 밑으로 쭉 내려가 표를 한번 봐봐. 사쪽 밑으로 쭉 내려가 표를 보면 우리는 자음을 구분할 때 그 X축 있지? X축. 그 X축이 바로 뭔데? 블랭크 써. 좋은 위치라 그래서 좋은 위치라 그래서 그 좋은 위치가 뭐냐? 공기가 막히는 자리야. 여기서 막혔다 터지는 거야. 입술 소리는 입술에서 막혔다 터지는 거고 잇몸 소리는 잇몸에서 막혔다 터지는 거고. 이해됐지? 그 다음에 왼쪽은 블랭크 써. 좋은 방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막을 것이냐. 어느 정도 막느냐. 이해됐어? 파열은 완전히 막는 거고 마찰은 조금 막는 거고 파찰은 파열로 시작해서 마찰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자음은 여기 봐봐. 자음은 목청을 울리지 않아. 왜 울리지 않아? 공기가 어디선가 막혔다 터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은 막히는 자리와 막는 정도. 그래서 X축, Y축으로 자음을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자, 위로 올라가서 자, 첫 번째 표 읽어보겠습니다. 자음은 뭐냐? 자음은 소리 낼 때 목 안 또는 입안에서 장애를 동그라미처럼 받고 나는 소리. 그래서 밑에서 자음은 대부분 안 울림 소리야. 울림 소리가 아니야. 왜냐면 장애를 받기 때문에 엄청 울릴 수가 없어. 대부분. 모음은 뭐냐? 공기가 입안에서 장애를 동그라미처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동그라미 썼어? 그리고 써 모두 울림 소리야. 모음은 모두 울림 소리. 그 다음에 반모음이라고 해가지고 얘가 반모음이라고 해서 얘를 반모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 혼자 발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자음이야. 자기 혼자 발음할 수 없어. 근데 자기 혼자 발음할 수 없으니까 자음인데 또 혼자 발음할 수도 없어. 아니, 똑같은 말이잖아. 자기 혼자 발음 안 되는 거는 자음의 특징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음처럼 독립적으로 쓸 수도 없어. 그래서 원래는 반자음이라고 해도 되고 반모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야. 이 반모음은 모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음처럼 독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음은 여기 봐봐. 얘들아, 얘는 자기 혼자 발음 못하지만 얘는 자기 혼자 발음하잖아. 얘랑 얘도 모음인데 얘는 모음처럼 혼자 발음이 안 돼. 그래서 모음인데 반모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해됐어?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자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때 얘들아? 발음 위치와 발음 방법에 따라서 X축, Y축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음 중에는 울림소리가 4개가 있어. 얘는 자음인데도 불구하고 울림소리. 외우는 방법. 자, 그 다음에 노란 양말을 외우는 게 좀 들어. 노란 양말. 마누라. 나라만. 어떤 학교는 마약나라. 요새 마약이 심각하잖아. 마약나라. 또 어떤 학교는 노란 미역. 생각만 해도 역겹다 해도 노란 미역 생각만 해도. 외우는 방법. 이해됐지? 자, 이때랑 여기 칠판 같이 봐. 노란 양말 할 때 너네 감기 걸리면 목소리 확 가잖아. 그치? 그랬을 때 봐봐. 기어, 디귿. 근데 니은 해봐. 그래서 얘들아, 자, 실제 발음할 때 얘네들은 감기 걸렸을 때 제일 먼저 소리가 이상해져. 왜냐하면 모두 코를 이용해서 내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코가 막히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바로 이 소리. 그래서 얘네들 코밑자를 써서 뭐라 그래? 비음이라고 하고요. 여기 칠판 같이 봐. 사람의 옆모습이야. 혀를 빳빳이 펴고 리을 발음해봐. 혀 빳빳이 펴고 리을. 혀는 왜 내밀어? 윤주야, 혀 빳빳이 펴고 리을. 나한테 혀를 왜 나한테 내밀어? 왜 내밀어? 왜? 자, 얘들아, 리을을 발음할 때 혀를 이렇게 막 다음에 해봐. 리을. 혀를 이렇게 말아서 양쪽으로 공기를 흡게 하면서 내는 소리. 그래서 얘를 뭐라 그래? 유음이라고 하죠. 흐를 유자. 이해됐어? 이렇게 자음 중에 울림 소리는 노란 양말 모두 4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이거 다 외워야 돼.
그 다음에 여기 칠판 같이 봐. 자음에는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에 따라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뭐 조금 이따 써. 자, 얘들아. 영어에 K와 G가 있어.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억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기억이거든. 그러면 쌍기역에 해당되는 영어는 뭐가 있을까? GG라고 얘기하면 죽여버릴 거야. GG. 없죠? 없어요. 그래서 어때 얘들아? 자, 우리나라 말은 된소리, 예사소리,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거센소리, 예사소리, 된소리. 자음이 3중체계에 비해서 영어는 자, 안울림소리, 울림소리, 이중체계로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외국어를 발음하거나 공부할 때 완벽히 재현할 수 없는 이유는 음운체계가 달라. 그래서 완벽하게 발음하는 건 힘들어. 반면 얘들아 봐. 우리나라에는 리을 하나밖에 없는데 영어에는 리을이 몇 개야? 2개죠? 2개죠? 근데 실제로 얘들아 이거를 날이지라 랄랄라 내가 얘를 발음표로 쓰잖아? 그럼 이렇게 쓴다? 우리나라 사람도 얘랑 얘를 따로따로 발음하고 있어. 근데 구분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도 얘랑 얘를 잘 구분 못해.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까까랑 카카를 듣잖아. 잘 발음 못 구분해. 우리가 그렇게 발음해. 그래서 우리가 R과 L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거랑 똑같아. 이런 구분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국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자, 요거 필기할 거야. 옆에 필기해. 우리나라 자음은 3중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3중체계.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3중체계로 이루어져 있어.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그 다음에 우리 2학년 이상은 이거 중세국어할 때 배웠지? 얘들아, 된소리는 원래 고대국어에 없었어. 이거 중세국어부터 생겼잖아. 예비 고의는 배웠을 거야. 그 중세국어 할 때. 그래서 얘들아, 신라 시대까지만 해도 욕할 때 완전 불편했어. A상. 신라 시대까지 욕이 A상 이거였어요. 얘들아. 이렇게 3중체계를 이루고 3중체 계절을 보면 자음은 3중체까지만 썼는데 왜 얘기 안 해? 너나 때문에 했어. 니들이 얘기 안 해. 3중체라고 썼잖아. 알겠지? 이러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예지 얘를 우리는 거센 소리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 써. 이 거센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자, 먼저 이거 읽어봐. 어떻게 돼? 가, 이러면서 여기 의문의 개수 몇 개야? 5개. 여기 의문의 개수 몇 개야? 4개. 의문의 개수가 줄어드는 건 둘 중에 하나야. 탈락이거나 축약이거나. 이 경우에는 뭐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얘네들이 붙어서 이렇게 되잖아. 축약이 일어났어. 이걸 뭐라 그래? 자음끼리 일어난 자음 축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음 축약은 언제 일어나느냐? 기역에 히읗이 붙으면 기역이 되고, 디귿에 히읗이 붙으면 히읗이 되고, 비읍에 히읗이 붙으면 히읗이 되고, 지읒에 히읗이 붙으면 치읓이 되는데, 그러므로 거센 소리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거야? 예사 소리에 히읗이 축약되면서 거센 소리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이해됐죠? 이제 의문의 변동에는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4개 중에 축약은 어때일까? 그 4개 중에 축약 중에 자음 축약은 예사 소리와 거센 소리의 결합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지? 오른쪽에 필기해놔. 4쪽 자음표 옆에 오른쪽 필기. 4쪽 자음표 옆에 오른쪽 필기. 이제 조금만 더 옵션 할게. 근데 이 의문의 변동은 고1 때 배우잖아, 내신에서. 근데 이상하게 고3 애들 중에 이걸 못하는 애들이 있어. 유난히 여기가 약해. 그러니까 뭐 형태소 이런 거 다 하는데 의문의 변동만 못해. 그러니까 내가 느낀 건 이런 거야. 문법은 처음 배울 때 어설프게 배운 계속 헷갈려. 계속. 그래서 아마 고1 때 문법적 지식이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내신이니까 대충 외우고 나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어설픈 지식 가지고 있는 애를 다 잊어버리고 새로 배워. 이제부터.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 것부터 싹 지우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서 미스테이크 되는 애들 꽤 많아. 생각보다 고삼 애들 중에서. 이해됐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오른쪽 모음 보겠습니다. 오늘 5쪽까지 하고 쉬었다 할까? 5쪽까지 하고. 자, 이번 설에 어디 가는 사람 손 들어봐. 설에 어디 간다. 친척집 투어에 최선을 다해야 큰 목표를 챙길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나 이번에 우리 남편 아이슬란드 오로라 보러 갔대.
설 연휴 때 완전 땡큐 시댁에 안 가도 돼. 남편도 늙으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 김에 시댁에 안 가고 그러나 완전 나 자유보이 집에서 뒤굴고 있을 거야. 계속 놀면서. 알겠지? 완전 땡큐. 매번 갔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영원히 갔으면 좋겠어. 남편이 영원히 아이슬란드에서 안 돌아왔으면 좋겠어. 내가 필요한 건 월급이지 남편이 아니야. 얘들아 3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정말 일도 궁금한 게 없어. 하나도 궁금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궁금한 건 우리 아들. 아들만 궁금한데 나한테 전화도 안 하고 너 어제 뭐 했니까 지금 여자친구랑 폭중이니까 끊으라고 해서 끊었어. 자, 그래 여자친구가 엄마보다 이쁘겠죠. 자, 옷쪽 보겠습니다. 옷쪽. 자, 모음 보겠습니다. 모음. 우리나라 모음에는 21개가 있는데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 자, 먼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요. 잘 기억해도 학교 문법에서는 보통 단모음을 뭐라고 하느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여러분 해봐. 단모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걸 단모음이라고 하고 이중모음은 뭐냐?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걸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게 학교 문법이야. 근데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줄게. 먼저 모음에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어. 자, 단모음 옆에 써나 음운의 개수 1개. 단모음은 음운의 개수를 1개를 보는 거야. 음운의 개수 1개. 음운의 개수 1개. 그리고 우리 이거 고1 때 외웠지? 얘들아 내가 아까 내신 아니면 자음표 외울 필요 없다고 했지. 근데 수능에서도 모음은 외워야 돼. 단모음은 외워야 돼. 왜냐하면 전체 모음의 개수가 21개인데 단모음이 10개니까 단모음만 외우면 다 나머지 이중모음이잖아. 외우는 방법 이거 고1 때 내신 때 했잖아. 어떻게 외웠어?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이것도 그거 기억하지?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그렇게 외우면 돼. 여기는 예비 고1 세로로 봐.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단모음 10개 외워야 돼.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단모음은 음운의 개수가 1개인데 여기 칠판 같이 봐. 그럼 이중모음은 뭐냐? 여기 칠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칠판 같이 보겠습니다. 자, I라는 단어가 있어. I, children. 알겠지 얘들아? 자, I를 보통 뭐라 그래? I를 줄여서 뭐라 그래? 얘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 얘야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 얘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구나. 다른 예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자, 얘랑 얘를 합쳐봐. 죄송합니다. 얘랑 얘를 합쳐봐. 그럼 어떻게 돼? 야 이렇게 되지. 야. 이번에는 얘랑 얘를 합치면 여. 얘랑 얘를 합치면 요. 그 다음에 얘랑 얘를 합치면 유. 이렇게 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단모음 2개를 합쳐서 지금 뭘 만들었어? 이중모음을 만들었잖아. 근데 이 이중모음들은 단모음 2개를 합쳐서 만들었는데 지금 저 뒤에 나와있어. 자, 대답해. 음은 2개가 만나면 둘 중에 하나야. 축약되거나 탈락이 일어나면 음운의 개수가 줄어.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모음은 음운의 개수가 하나지만 이중모음은 음운의 개수를 2개로 봐. 2개로 본다는 건 얘들아 음운이 줄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럼 2개가 합쳐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어때 얘들아? 얘는 합쳐지면서 발음의 100%가 다 발음이 됐는데 얘는 합쳐지는 과정에서 발음의 50%만 반영이 됐어. 이때 이 모음의 50% 발음을 가지고 있는 게 반모음 제1이야, 제2. 그러니까 이 2개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단모음 2는 반모음 제2로 교체된 다음에 얘랑 결합돼서 야가 만들어지게 된 거야. 다시 정리할게. 얘들아 봐봐. 얘랑 합쳐지는 과정에서 얘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다음에 얘랑 연결돼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 이중모음의 음운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야, 2개. 그럼 내가 물어볼게. 여기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1개. 여기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2개로 가야 돼. 여기 봐. 이거 안 써도 돼. 일단 뒤에 나와. 우리나라 문법에서는 보이어를 2가지로 써도 된다고 했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한글 맞춤법에서 둘 다 인정했거든. 윤수야 중요한 거 있잖아 지금. 윤수야 중요한 거 하고 있다고 했다. 알겠지? 너 빨리 너 퀴즈. 너 장원영이도 있고 임경자도 있고. 자, 정신 나갔구나 아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얘가. 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나 제정신이 아니야, 그냥 유수. 내가 더더더더 이거. 알겠지? 여기 봐. 여기 봐봐. 그래서 1번처럼 줄여도 되고 2번처럼 줄여도 되는데 1번과 2번에서 일어난 의문의 변동이 서로 달라. 먼저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여기 의문의 개수 몇 개야? 세봐. 전체 의문의 개수 몇 개야? 보이요? 하나, 둘, 셋, 네 개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의문의 개수 몇 개야? 하나, 단몸이야. 왜? 둘, 그 다음 뭐야? 셋. 의문의 개수가 줄었지. 의문의 개수가 줄었어, 얘들아. 이해할 수 있겠지? 자, 의문의 개수가 줄면 둘 중에 하나야. 탈락이거나 추격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에는 얘랑 단모음 두 개가 합쳐져서 단모음 하나로 추격이 일어난 거야.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는 뭐가 일어났어? 모음, 추격이 일어났어. 근데 지금 여기는 의문의 개수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지. 의문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자, 얘랑 합쳐지면서 얘가 반모음으로 교체된 다음에 결합이 된 거야. 그래서 의문의 개수가 똑같아. 그럼 여기 일어난 의문의 변동은 뭐가 일어난 거야? 교체가 일어난 거야. 모음 교체. 그래서 보이어는 한글 맞출 거 없어. 왜요? 또는 보여. 둘 다로 허락했는데 여기는 모음 취약이, 여기는 교체가 일어나게 된 거야. 이거 안 써도 돼. 뒤에 다시 나올 때 설명할게.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의문의 개수가 다르다는 거. 이해됐지?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단모음 두 개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하나가 단모음으로 교체되면서 만들어졌다는 거. 이해됐죠? 이게 되게 중요해. 자, 그럼 해보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중모음은 뭐냐? 이중모음. 이해했어? 의문의 개수 2개. 이중모음은 의문의 개수 2개. 이중모음은 의문의 개수가 2개인데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나서 단모음 하나가 맞모음으로 분해돼서 교체돼서 만들어진 게 이중모음이야. 교체돼서 만들어진 게 이중모음. 오케이? 자, 선생님 보고 대답해. 또 보고 대답해. 자, 학교 문법에서는 발음할 때 입이 움직이지 않나? 단모음. 입이 움직이고 이중모음. 그럼 하지 말고 단모음 의문의 개수가 몇 개야? 1개. 이중모음 의문의 개수가 몇 개야? 2개. 이중모음은 어떻게 만들어져? 단모음 2개 합쳐지면서 단모음 하나가 단모음으로 교체돼서 만들어진 게 이중모음이라서 이중모음의 의문의 개수가 2개라는 걸 잘 기억해줘야 돼. 이해됐어? 계속해. 밑으로 내서 계속해. 자, 그러면 야여 요유 얘는 야여 요유 얘는 단모음 제이와 결합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의는 단모음이 반모음 제이 뒤쪽과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고, 와워 외는 반모음 W와 단모음이 결합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반모음은 J랑 W 두 개가 있고, 이 J랑 W가 일반 단모음이랑 결합되면서 이중모음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돌아와서 4쪽 왼쪽 4쪽 윤수야, 4쪽 그 자음 모음 밑에 반모음, 그 반모음, 이 반모음은 옆에서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거야. 반모음은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거야. 반모음 옆에 써놔 준비가. 4쪽 왼쪽표 반모음. 반모음은 이중모음 만들 때 쓰는 게 반모음이야. 이중모음 만들 때만 쓰기 다른 데 나타나지 않아. 이렇게 반모음에는 J계열의 반모음과 W계열의 반모음이 있죠. 이해할 수 있겠어? 오케이. 자, 단모음의 의문의 개수와 이중모음의 의문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쪽 아래 비분자 여러분 숨이 안 나와. 비분자 여러분. 알겠지? 그냥 알아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넘겨서 14쪽. 넘겨서 14쪽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서 14쪽 잠시 쉬었다 할게.